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2차 함수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라는 건 몇 가지를 배우는 거죠? 세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칭, 축이죠. 자, 두 번째는 뭘 배우게 되는 거죠? 관계인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대, 최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라는 부분을 볼 건데, 관계라는 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다른 도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도형은 몇 개다? 세 개인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x축, y는 0이라는 직선일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일반적인 1차 함수, 직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차 함수인 거죠. 이 2차 함수와 이 도형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된 테마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관계를 보긴 볼 건데 말이죠. 약간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 왜? 2차 함수만 해도 힘든데 그들의 관계를 보는 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리 귀염둥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두려움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쭉 둘 거야. 그런 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볼 건데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냐? 그건 아니야.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되게 단조로워. 저번 시간에 쉬웠냐 어려웠냐? 쉬웠을 거 아니야. 귀염둥이들. 그냥 용기 좀 내. 자, 얘네들의 관계는요. 첫 번째, 이런 것을 조명하게 됩니다.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직선이잖아. x축이죠. 얘하고 안 만나는 거. 한 번 만나는 거. 두 번 만나는 걸 조명하게 돼. 별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것도 똑같은 스토리겠죠. 그렇죠? 첫 번째 뭐겠어? 안 만나는 거. 두 번째 뭐겠어? 한 번 만나는 거. 세 번째 뭐겠어? 두 번 만나는 거. 이런 것만 조명하게 된다고. 그렇다는 거는 2차 함수와의 2차 함수의 관계도 뻔한 스토리겠죠. 첫 번째 뭐겠습니까? 접하지 않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조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네들을 조명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중간에 무엇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냐면 이 그림과 한국말이 조금 더 연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건 조금 나중에 하고 얘하고 한국말하고 좀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죠. 얘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 이때까지 짓거렸으니까 알죠? 내가 짓거렸잖아. 뭐라 그랬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거보다 좀 더 고급적이야. 뭘까? 얘가 얘보다 응애 있네. 뭡니까? 위에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 뭔가 싹 하면서 뇌를 스치는 뭔가가 좀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혹시 어떤 좌표가 도형선상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좌표가 도형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 좌표는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다? 지나가는 골목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도형과 도형의 관계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건 진짜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돼. 그래서 한국말로 약간의 이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것과 요것을 조금 분리를 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반대로 무엇도 있을까?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A라는 게 음수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표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의 교점을 기점으로 한다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이죠? 한 개이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한 개이다 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 외에 정말 많이 쓰이는 뭔가가 있는데 되게 고급적이야.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접한다입니다. 자, 접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도 한국말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몇 점에서 만나겠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교점이 몇 개겠어? 두 개겠지. 그래갖고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다만 접한다라는 고급적인 표현은 이쪽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과 한국말을 매치를 시키는 그 과정을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과 한국말을 매치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 딴따라단! 드디어 수학으로서 그들을 매칭시켜 봐야겠죠. 그들의 수학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별게 아니라요. 저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y는 y하고 같으니까 얘하고를 기점으로 해갖고 뭘 만드십니까? 연립 방정식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연립 방정식은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2차 방정식화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을 뽑으면 x는 알파 또는 베타라는 근을 찾게 될 겁니다. 이 근의 형태에서 만약에 허근이라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만나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에 그들이 중근을 갖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얘가 한번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만약에 이번에는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써다두시 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면 어떻습니까? 두 번 만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 좀 빨리 흘러가.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니네는 시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찾아야겠죠.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여기서 근을 찾아갖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느려. 왜요? 자, 허근과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무엇으로도 판단할 수 있냐면 판별식이라는 간단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수식으로서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굳이 근까지 구해서 그 근을 기점으로 해갖고 생각해야 되겠어? 아니면 판별식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그 도구를 써야 되겠어? 간단하고 편리한 그 도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판별식으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자, 판별식, 허근이 나온다는 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온다는 거, 곧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온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느끼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와 마냥 똑같이 조명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들도 과연 이런 형태가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y하고 이렇게 같죠? 그렇다는 건 얘하고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긴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mx 플러스 n. 이때 우리는요. mx 플러스 n이라는 걸 이쪽으로 이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항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돼 있는 꼴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꼴은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판별식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판별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얘하고의 관계를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겠네. 어떻게 해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이런 식으로 호까닥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판별식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들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결국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용은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지식으로서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 형태를 기점으로 해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선 이 과정의 제목을 달아줘. 그 제목이 무엇이냐?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것은 곧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한다? 얘네들이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그들의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해. 이 과정을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일단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실까요? 정리! 자,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무엇을 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봐봐. 우리가 이 위치관계의 형태는 기존적으로 세 개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무엇이 나뉘냐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 얘는 만난다라는 공통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합쳐서 만난다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근의 관계로 본다면 얘는 실근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의 입장으로 본다면 판별식은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요거를 정리하는 거에서도 약간의 목적은 있지만 이거보다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집중을 할 거냐면 이 교과 과정의 흐름을 조금 더 조명을 할 거야. 자, 이게 만난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만난다는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궁금해질 건 뭘까? 사람은 이게 궁금해져. 야, 봐봐. 내가 노래를 불러볼게. 힌트를 줄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야, 이 다음에 궁금한 거 뭐야? 몰라? 야, 너 애인 있어 없어? 없어? 미안해. 너 나중에 애인 생길 거야. 대학 가면 애인 생겨. 아, 되게 예쁘고 아니면 멋지고 뭐 그럴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좀 참아. 응? 나중에 기억하면서.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나중에는 애인이 생기겠지. 그때 뭐 할 거야? 전화통화를 하겠죠. 애인하고. 뭐 저저저저저저 애인을 하고 영화를 보던 뭘 하던 뭐 이렇게 하고 약속을 잡을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난다라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하겠지. 그렇지? 그렇다는 건 이 만난다라는 것도 역시 만난다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 수학 쪽에서 어디서 만나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얘를 방정식을 푸는 순간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은 뭡니까? 이 도형이 교차했을 때의 x 좌표를 얘기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알파라는 x 좌표, 얘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x 좌표를 형성하게 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얘는요. 연립방정식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x값이 주어졌으면 y값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순서상으로서 y값도 있어야겠지. 근데 y값은 뭘까? y는 이때는 0이겠죠. 이때는 0일 거고요. 이때는 0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x좌표는 무조건 알파겠지. x좌표는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겠지. 그치? 그런데 이 y값은 무엇일까? 어떻게 구할까?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야, 이 알파라는 거 x값이 주어지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하는 게 함수잖아. 그 x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y값을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하나를 fx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f알파라는 순서상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f알파, 그다음에 f베타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만나라는 걸 조망하는 게 수학적인 관계로서의 교과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요. 다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정리. 정리해 정리야. 오케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우리는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 정리. 자, 2차 함수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정리만 잘하면 진짜 네가 정복할 수 있어. 오케이? 정리합시다. 일단 니네가 관계라는 것은 뭐다? 다른 도형과 2차 함수의 관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다른 도형은 x축,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관계로서 놓낀다면 무조건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방정식을 만들잖아? 그러면 그 방정식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어. 첫 번째는 무슨 문제를 풀게 되냐면 위치 관계라는 걸 보게 되고 그 위치 관계가 파악이 되면 다른 형태의 것은 만났을 때 x 좌표를 기점으로 해갖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자, 그러면 위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물어봐지는지 아니? 당연히 이런 게 물어봐져. 두 도형을 딱 줘. 그러면 니네가 무조건 방정식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그 방정식을 기준점으로 하고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그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당연히 이런 식의 것이 질문이 받아져.
그러면 수학이라는 게 어떠냐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역방향의 것도 항상 질문이 되어지겠지. 그렇다는 건 뭐야? 위치, 관계를 딱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판별식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이 안에서 형성되는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약간 난이도가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관계라는 문제는 이 형태로 끝나나? 끝나.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X좌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겠죠. X좌표에서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관계를 기점으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럼 그 방정식에서 우리는 X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 X값은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일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만든 방정식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한 거야. 그렇다는 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Y값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Y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 알파라는 것을 여기 함수 혹은 여기 함수에다가 퐁당퐁당 집어넣어야 돼. 다만 X축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값은 0이니까 무조건 알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 0이 되겠네?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그 스토리는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알파, F알파, 베타, F베타라는 순서쌍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면 당연히 그들의 다음은 뭐겠어? 역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너한테 딱 주고 난 다음에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미정계수를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빠지게 된다고. 그죠? 다만 그 교점의 X좌표를 한국말로 야, 얘 교점의 X좌표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줘. 이런 식으로. 이 두형의 교점은 이것이다. 그랬을 때 미정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니네는 당연히 뭐다? 아,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얘네들이 뭐다?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2차 함수에서 보게 되는 관계의 모든 것이야. 이보다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없어.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순간 우리는 2차 함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을 기점으로 해갖고 문제들 저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피스 정리해.